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프라와 아키텍처를 최적화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객분들이 셀프 서비스로 EC2 인스턴스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성전자의 개발자 포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퀘스천스 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강연 중이나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EC2 인스턴스의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로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출시했고 지난 2월 서울 리전에 출시한 컴퓨트 옵티마이저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AWS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비용을 절감한 사례인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히 EC2 인스턴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EC2 서비스가 베타로 시작되었을 때 출시한 인스턴스 타입이 M1이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AWS 블로그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M1 인스턴스는 제온 1.7GHz에 사용하는 버추얼 CPU와 1.75GB의 메모리, 160GB의 로컬 디스크, 260M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M은 인스턴스의 패밀리를 의미하고 숫자 1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이즈 표기법으로 인스턴스의 스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6년 M1 인스턴스 타입이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가 출시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약 270여 개의 인스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유형은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범용 타입, 컴퓨팅 최적화 타입, 메모리 최적화 타입, 스토리지 최적화 타입, 컴퓨팅 가속 타입이 있습니다. 범용 타입은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리소스가 적절한 밸런스로 제공되어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팅 최적화 타입은 HPC와 같은 CPU 바운드한 워크로드에 적합한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메모리 최적화 타입은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캐시 등과 같은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스토리지 최적화 타입은 높은 리드 라이트 디스크 IO와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컴퓨팅 가속 타입은 GPU, FPGA가 필요한 머신러닝, 인퍼런스 등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EC2 관리 콘솔의 좌측 메뉴에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고, 클릭을 하면 각 리전별로 제공되는 인스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별로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대역폭들의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오레곤 리전의 EC2 인스턴스 현황인데요. 현재 오레곤 리전에서는 262개의 인스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스턴스 중에서 고객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워크로드에 맞는 EC2 인스턴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가 적절히 선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 EC2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변경하는 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컴퓨팅 영역에서 비용 절감의 핵심은 EC2 인스턴스를 잘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스테이터스에 맞는 최적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EC2 인스턴스가 어떤 디멘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는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기 위한 요소로 보통 CPU와 메모리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CPU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C타입을 사용하시고, 메모리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R타입을 사용하십니다. CPU와 메모리가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잘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보통 M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측의 도표를 보시면 X축은 달러당 인스턴스의 컴퓨팅 용량을 의미합니다. 즉 달러당 ECU의 수치로 측정된 값을 보실 수 있는데, 참고로 ECU는 AWS에서 CPU 성능을 정규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축은 달러당 인스턴스의 메모리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차트에서 AWS EC2 인스턴스들을 배치해 보시면 화면과 같은 분포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X타입, R타입, M타입, C타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워크로드 유형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AW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다양한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 유틸라이제이션, 네트워크 대폭 소모량, 초당 네트워크 패킷수, 스토리지 I/O 매트릭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메모리와 관련된 매트릭은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로 EC2 인스턴스의 메모리 매트릭을 수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대부분 CPU와 메모리만 고려하시는데, 네트워크 대역폭과 EBS 대역폭도 함께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EC2 인스턴스는 각각 서로 다른 네트워크 퍼포먼스와 EBS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최신의 인스턴스 유형인 M5, C5와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드 네트워킹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칩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레이턴시와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BS 측면에서는 EBS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EC2와 EBS I/O 간의 트래픽 경합이 최소화돼서 EBS 볼륨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EC2 인스턴스를 선정하는 데에는 위 4가지 디멘전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워크로드의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분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워크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스펙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지나 기타 옵션들을 확인해서 최종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스턴스가 270여 개 정도가 제공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인스턴스인지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EC2 인스턴스 최적화 작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고객분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작년 리인비트에서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리전에는 2020년 2월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AWS의 Trusted Advisor와 Cost Explorer가 있었습니다. Trusted Advisor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서비스일 텐데요. Trusted Advisor는 두 가지 점검 결과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인스턴스와 낮은 사용률을 보이는 인스턴스를 체크해서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사용률 경우에는 인스턴스 사이즈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레코멘드를 하고, 낮은 사용률일 경우에는 인스턴스 사이즈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2019년 초에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스턴스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용 측면에서 절감 예상치와 예약 인스턴스 등 좀 더 지능적인 추천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동일한 유형의 인스턴스 타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셔서 컴퓨트 옵티마이저가 출시되었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비용을 절감하고 워크로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인스턴스를 추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적의 인스턴스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자동화해서 최소화하고 고객분들의 시간 소모를 줄여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어메탈을 포함해서 현재 약 270여 개의 인스턴스 타입이 제공되고 있는데, 운영 중인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나오게 된 이유이고,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 엔진을 사용해서 워크로드에 적합한 최적의 인스턴스를 권장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으로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EC2 인스턴스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시행되는 EC2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옵트인합니다. 단일 어카운트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AWS 오거니제이션스를 통해서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관련한 리소스들을 스캔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기반으로 워크로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파일을 합니다. 네 번째로 워크로드의 특성과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EC2 인스턴스와 오토스케일링 그룹 등을 매칭합니다. 현재는 M 타입, C 타입, R 타입, T 타입, X 타입 인스턴스 패밀리에서 140개 이상의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전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일지라도 리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추천 사항들을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추천을 기반으로 가정을 세우고 예상 결과를 시각화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비용과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시각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을 하고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 대시보드에서 Get Started를 클릭을 합니다. 2단계는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옵트인할 차례입니다.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기본 데이터 설정을 검토하고 옵트인을 클릭을 합니다. 옵트인을 하면 서비스에 연결된 역할이 계정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권장사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옵트인을 한 후에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AWS 인프라를 검사하고 권장사항을 생성합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지원되는 모든 AWS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데 최대 12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가 30시간 이내에 생성된 경우라면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권장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구동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석해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0시간 이상 실행되는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권장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왼쪽에서 EC2 인스턴스 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클릭하고 모든 EC2 인스턴스와 오토스케일링 그룹 권장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예상 시나리오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단계인데요. 뷰 디테일을 클릭을 하면 예상 시나리오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권장 인스턴스 유형에서 워크로드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콘솔 화면에서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입력하고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컴퓨터 옵티마이저 관리 콘솔입니다. 다음으로 이점과 기능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비용 절감에서 최대 2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으로 성능 최적화까지 고려하실 수가 있고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클릭 4번만으로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권장사항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관련 서비스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클라우드와치,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리소스 분석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고 요금은 말씀드렸듯이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기와 더 많은 리소스 등이 나오고 있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2단계는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옵트인하기 위한 계정 설정 화면입니다. 시작하기 항목에서 컴퓨터 옵티마이저에서 분석하는 지표에는 CPU 사용률, 메모리, 네트워크 I/O 지표가 포함되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지난 14일간의 클라우드와치 지표와 구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일 권장사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정 설정 화면에는 조직 내에 모든 계정을 할 건지 이 계정만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계정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EC2는 메모리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서 메모리 지표를 활성화하면 권장사항을 보다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설치와 관련된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옵트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어,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분석하고 수행하는데 권장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대 12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총 시간은 보유하는 리소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리전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컴퓨터 옵티마이저를 시작하기 위해서 설정 작업은 이것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석과 권장사항 제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옮겨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석 작업이 끝난 상태의 컴퓨터 옵티마이저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리전을 필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고 현재는 버지니아 리전으로 필터링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카운트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한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쿄 리전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도 필터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면은 서울 리전과 도쿄 리전의 현황을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 8개의 항목이 보이고 약 37%가 과소 프로비저닝, 37%가 최적화 상태, 25%가 과다 프로비저닝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 항목을 보면 인스턴스가 3개, 3개, 2개로 나오고 있고요. 권장사항 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 그룹은 2개로 되어 있고 50%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50%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은 각각 1개씩이고 권장사항 보기도 링크가 있습니다. 필터를 지우게 되면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지원되고 있는 16개의 리전에서 전체 데이터를 전체를 다 로드를 하게 됩니다. 16개 리전에서 다 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보시면 현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3%, 44%, 22%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링크가 있는데 정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각각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도움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 보기를 클릭해서 EC2 인스턴스의 리스팅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하고 또 추가로 도쿄 리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리전에서 해당하는 EC2 인스턴스를 리스팅을 하게 되고요. 현재 한 8개 정도, 8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과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결과에 대한 항목, 그리고 작업에 대한 항목들이 보이고 옵션이 보이는데요. 온디맨드뿐만 아니고 예약 인스턴스도 보이고 기타 세부 옵션들도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아이디, 인스턴스 이름, 결과 항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인스턴스 유형, 온디맨드 요금, 권장 인스턴스 유형, 요금에 대한 차이, 계정 아이디, 리전,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름 등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다 프로비저닝 인스턴스 리스팅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인스턴스가 출력이 될 거고요. 우분투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세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아이디가 출력이 되고 이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옵션들을 비교하는 항목이 있고 현재 인스턴스와 현재 옵션으로 제공되는 권장 옵션으로 제공되는 항목들을 비교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의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현재 인스턴스에 대한 스펙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vCPU가 2개, 메모리가 8기가. 권장 옵션으로는 2개의 vCPU와 1기가의 메모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입출력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사용률은 권장 옵션과 현재 인스턴스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vCPU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메모리는 8기가와 1기가이기 때문에 현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2로 했을 때 그래프가 바뀌고 옵션 3로 했을 때도 그래프가 좀 바뀌는데 그 차이가 좀 줄어들었죠. vCPU는 같지만 메모리는 2기가와 4기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8기가이고요. 현황은. 그리고 비용도 출력이 되고 있고 EC2 콘솔 열기를 클릭하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 페이지, EC2 인스턴스 세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과 내용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 프로비저닝 상태의 인스턴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여기서 과소 프로비저닝 상태의 인스턴스가 어떤 현황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3개가 있고 여기서 더미 서버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가 나와 있는데 더미 서버를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은 3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아이디가 출력이 되고요. 옵션 1, 2, 3 각각 되어 있는데 C5 라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X 라지 좀 더 큰 인스턴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추가 요금이 나오고 있고 vCPU 현황, 메모리 현황들도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인스턴스를 부하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약 50% 정도의 CPU 사용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옵션 2로 했을 때 현황과 메모리 그리고 CPU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3로 했을 때도 현황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대시보드로 가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2개가 있고 50% 최적화되지 않았고 50%가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의 현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IMD 웹 ASG라고 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요.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를 클릭을 해서 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5 라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한 단계 높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차이, CPU와 인스턴스 수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열기로 클릭을 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들을 또 볼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대시보드로 가서 보면 네, 이렇게 다시 또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14일간의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권장사항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최소 30시간 이상 실행되기 전에는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가 분석하는 대상과 조건은 처음 옵트인을 한 후에 클라우드와치 로그나 관련 서비스의 로그들을 지난 14일 동안의 매트릭을 분석하고 분석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 1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0시간 이내에 생성된 인스턴스는 분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3개의 권장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 지표는 클라우드와치의 CPU 관련 매트릭, 네트워크 관련 매트릭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별도로 메모리 관련 매트릭을 수집해야 합니다. 메모리 관련 매트릭이 제공되지 않으면 다운사이징 권장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메모리 관련 매트릭도 수집을 해서 좀 더 최적화된 권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M, C, R, T, X 인스턴스 패밀리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단일 인스턴스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단일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추천은 12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스케일링 정책, 시작 템플릿 등도 검토를 해야 하고 스케일링에 대한 이력도 좀 보기 위해서 최소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내에 인스턴스 타입을 2가지 이상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추천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기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옵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기적인 컴퓨터 옵티마이저 권장사항을 검토하기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변 요인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비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이즈 변경 후 최소 15일 후에 업사이징을 한다든지 다운사이징 하기를 고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가 분석과 추천에 필요한 기간을 14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변경을 했다면 15일 후에 다시 추천사항을 보고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AWS 오거니제이션스와 같은 회사 내의 계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기입니다. 회사 내에 AWS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AWS 오거니제이션으로 계정을 통합하고 컴퓨터 옵티마이저에서 다른 계정들의 인스턴스 최적화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개발자 포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WS 파게이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개발자 포털을 구축했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소개를 드리기 전에 AWS 파게이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AWS 파게이트는 고객분들이 기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컴퓨팅 엔진입니다. AWS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등의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간단히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스펙을 정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이나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을 위한 요건들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017년 말에 아마존 EC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난 2019년 리인벤트에서 AWS 파게이트에서 아마존 EKS 지원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객분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은 삼성 제품들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 IT 관리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문서, 개발자 블로그, 그리고 API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삼성의 온라인 포털입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은 3개의 포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띵즈, 빅스비 포털, 그리고 새로운 모바일 메시징 표준을 지원하는 RCS,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AWS 블로그에 소개된 삼성전자의 개발자 포털 구축 사례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This is my architecture라고 하는 AWS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께서 아키텍처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 김교탕님과 AWS의 김상필 솔루션스 아키텍트님이 함께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은 2008년에 구축이 됐고 여느 시스템과 다르지 않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4년 정도 후에는 EC2와 RDS를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 이후로 8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스마트띵즈, 빅스비, RCS 개발자 포털은 아마존 ECS와 AWS 파게이트를 기반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에서 AWS 파게이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쿠버네티스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와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을 줄여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인해서 서버리스 컴퓨팅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AWS 스파게이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2017년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된 후 약 6개월 정도 후부터 AWS 스파게이트를 검토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절감입니다. 실제 컨테이너를 구동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 클러스터 구축이나 운영 등의 이런 시간들을 줄여서 핵심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안입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순위 넘버원의 주제입니다. AWS의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와 AWS의 네이처한 보안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보안, 확장성, 손쉬운 배포, 컨트롤 기능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서비스옵스는 모든 보안 요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 확장성 측면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해서 빠른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배포 측면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제어 기능 측면에서는 포트 매핑이나 메모리 크기 등과 같은 컨테이너 옵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심층 검토 과정을 통해서 AWS 스파게이트가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는 추상화 수준이 높은 아키텍처인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 아키텍처는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하나의 리전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멀티 리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단에는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에서 사용자 요청을 라우팅 처리하고 사용자는 인접한 리전으로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요청을 백엔드 시스템에 있는 A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로 보내고 ALB를 거쳐서 백엔드 시스템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구성입니다. 두 번째로 CI/CD 환경은 Git과 DevOps,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을 위한 아마존 EC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기능을 릴리즈할 때 개발자는 Git 리포지토리로 코드 커밋과 푸시를 하게 됩니다. DevOps 환경에서는 Git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풀하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합니다. 이후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소인 아마존 ECR에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ECR에 새롭게 등록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ECS 타스크 데피니션을 생성을 하고 새롭게 생성된 버전의 타스크 데피니션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서 배포를 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의 사례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과로는 프로세스 단순화, 잦은 배포 가능, 손쉬운 확장성, 비용 절감, 가용성과 안정성 향상 등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단순화 측면을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개발자 포털은 전 세계에 나누어져 있는 개발, 운영, QA 등 다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개발 테스트를 위한 개별 환경을 배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ECR의 이미지를 푸시하면 각 환경에 배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단순화했고 AWS 스파게이트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잦은 배포 가능 측면입니다. 인프라 관리의 많은 부분을 AWS 스파게이트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핵심 업무에 집중해서 좀 더 잦은 배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쉬운 확장성 측면입니다. EC2 가상 머신의 경우 수평 확장을 하는 데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몇 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확장과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의 장점에 AWS 스파게이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면 트래픽 변화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대응해서 수평 확장과 축소가 가능토록 해집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성과 안정성 향상 측면인데요. AWS 스파게이트는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AWS 스파게이트 자체의 서비스는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5가지가 AWS 스파게이트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었던 기대 효과였고, 다음 장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것으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 약 44.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AWS에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삼성전자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비용 절감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던 요인은 첫 번째로 컨테이너 환경이라 하더라도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EC2 인스턴스, 가상 머신이 필요한데 스파게이트는 실제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EC2 인스턴스나 가상 머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클러스터 구축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노력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구동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NAB도 AWS 스파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AWS 스파게이트가 쿠버네티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NAB는 AWS 스파게이트 for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WS 스파게이트를 이용해서 개발 비용을 7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투자자문회사인 뱅가드, 칠레의 금융회사인 BCI, 그리고 엑센추어, 클룩 등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AWS 스파게이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AWS 스파게이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개발자 포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나마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의 사용법과 AWS 스파게이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후 세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여행 물류 산업의 고객 서비스 개인화 및 추천 기술이라는 주제로 최원근 솔루션즈 아키텍트님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고요. 모쪼록 고객분들께서 제 세션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